안녕하세요. 덕당 철학관 원장 덕당 김명남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래 눈꺼풀인 와잠의 형태를 보고 알 수 있는 상법과 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아래 살집이 적어 빈약하게 비어있는 남성은 한마디로 정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상학에서는 아래 눈꺼풀을 남녀궁, 자녀궁이라고 하고 건강적인 면에서는 남성의 정력을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곳 와잠에 살집이 없이 야이어 있으면 있을수록 정력이 더 약한 남성입니다. 이런 경우의 남성은 성행위 도중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이 생겨 마치 흔들거리는 배에 탄 듯 배멀미를 하듯이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리며 가슴이 답답하는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래 눈꺼풀인 와잠이 지나치게 돌출되어 부풀어 있는 사람은 성행위를 너무 많이 하여 과다 방사로 인해 정액을 손상한 것이며, 아래 눈꺼풀이 노인의 눈꺼풀처럼 아래로 축 처져 있는 남성도 과다 방사로 인한 정액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낭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아래 눈꺼풀 와잠 부위가 어둡게 거무칙칙한 색을 띠는 사람도 정력을 과다 방사한 것이며, 이런 남성도 역시 정력이 약하게 됩니다. 상학에서 눈 아래 꺼풀은 12궁 중 5번째인 남녀궁에 속하는데 자식궁이라고 하여 자녀와의 인연을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와잠이 움푹 들어가거나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고 두드룩하게 평만하면서 색이 윤택하면 자손이 번창할 뿐만 아니라 복록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 와잠이 움푹 들어가거나 너무 튀어나와 있으면 자식과의 인연이나 정, 덕이 약하게 되거나 자식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고, 특히 검은 사마귀가 있거나 잔주름이 많으면 아주 좋지 않아서 노후에 자녀를 극하여 자식들의 하는 일에 있어 실패가 많게 된다고 합니다. 시에 이르길 자식궁은 눈 밑 와잠에서 일어나니 밝은 광채를 자손이 좋아한다. 여인의 입이 후하고 불을 부는 것 같이 뾰족하면 홀로 향긋하고 향기가 나는 방에 앉은 것이요, 만약 인중에 오목한 데가 없이 평평하면 자손과의 인연 없이 늙음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또한 눈두덩이와 아래 눈꺼풀은 남녀의 스태미너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와잠이 두둑하면서 윤택한 사람은 정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런 상은 늙어서도 자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정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두덩이와 아래 눈꺼풀은 적당히 두둑해야 좋은 것인데 너무 두둑하게 튀어나온 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눈두덩이가 지나치게 부어있는 사람은 건강적인 면에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증거입니다. 여성이 아래 눈꺼풀은 한약에서는 여성의 생식기 상태를 보기도 하고 위장의 건강 상태를 보는 곳입니다. 혹시 눈 아래 눈꺼풀이 부풀어 있는 사람은 몸에 조직액 또는 림프액 순환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체내에 부종이 있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모두 수기병의 부종이 우선 눈 아래 생긴다고 하여 체내에 부종이 있게 되면 반드시 눈 아래가 붓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눈꺼풀에 어둡고 회흑색을 띠는 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로서 눈 아래 어둡고 검은 빛이 돌면 자궁 발육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증 또는 냉증으로 고생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또 신장에 이상이 있을 때도 눈날에 검은빛이 잘 생기며 어혈, 월경부조, 대하증일 때도 이런 증상이 있게 됩니다. 상학에서는 여성이 눈아래 부위에 항상 청흑색을 띠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음란하다고 하고 자식과의 인연이나 정, 덕이 부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적인 측면인 동의보감에서는 눈두덩이와 아래 눈꺼풀에 연기가 쏘인 것 같이 검은빛이 있는 사람은 담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의학에서는 아래 눈 부위가 어둡고 잿빛을 띤 검은색이면 담음이 있는 것으로 진단합니다. 담음이란 체내에 비정상적인 병을 유발하는 체액의 통칭입니다. 비정상적인 체액이 위나 폐에 쌓여 가래 등이 생기고 경락, 심장, 혈관 등에 쌓여 여러 가지 질병과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담음이 있는 사람들의 신체에 나타나는 특징은 가슴이 답답하고 바늘로 찌르듯 통증을 느끼며 호흡이 급하게 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헐떡거리게 됩니다. 담음이 체내에 많이 쌓이게 되면 평상시에도 어지럼증으로 인해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고 배를 탄 것 같아서 몸이 흔들거리게 됩니다. 팔, 다리가 잘 저리고 통증이 생기는데 그 부위가 일정치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통증으로 인한 고통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은 거의 수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몸 안에서 각종 영양분으로 쓰이고 나서 대변이나 소변, 땀, 침 등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축적되면 습이 됩니다. 습이란 예를 들어 지하실이나 습기가 많은 방 구석에 생기는 곰팡이와 같은 것인데 우리 몸에도 그런 곰팡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음식 조절과 함께 운동을 열심히 하여 땀으로 습을 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습이 몸속에 정체되면 그것이 담으로 변하여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과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담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질병 10가지 중 8배에서 9은 담음으로 인한 병이요 체내와 체외에 온갖 질병이 담음으로 생기는 것이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질병 중에서 그 손상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것은 담음보다 심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담음은 길을 따라 오르내려 전신에 이르르는데 담이 폐에 있으면 기침하고 위에 있으면 토하고 가슴에 있으면 속이 답답하고 옆구리에 있으면 창만증으로 배가 팽팽함을 느끼고 장에 있으면 설사하고 경락에 있으면 몸에 부종이 생기고 팔, 다리에 있으면 저리는 증상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눈과 눈 주위는 간과 비 위에 건강 상태가 나타나는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눈과 눈 주위는 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부위입니다. 한방에서는 간은 피를 저장하는 곳이라 하여 간주장렬이라고 합니다. 간에 피가 충분치 못하면 전신 각 부분에 혈액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눈피로, 눈침침, 시력 저하, 근육경련, 월경 감소, 무월경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경락은 여성이 자궁과도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간에 이상이 있게 되면 자궁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간장의 기능이 저하 시에는 먼저 눈과 눈 주위에 이상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눈이 자주 피로하고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눈물이 자주 흐르게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눈이나
코, 입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거나 쇠약해져 간의 힘이 약해지면 눈에서 눈물이 흐르거나 묽은 눈곱이 잘 띄게 됩니다. 또한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눈의 흰자위가 누렇거나 빨갛게 됩니다. 눈이 노랗게 되는 것을 황달이라고 부르는데 간장과 쓸개의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이 간장에 고여 있다가 혈액에 흘러 들어가면서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흰자위가 탁하거나 누런색은 간장 질환이 있는 것인데 혹은 성적 능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지나친 술과 섹스로 인한 독일 수도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간의 해독 능력만 믿고 지나친 과음이나 각종 약물 복용을 많이 하게 되면 간의 해독 작용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양방 의사들이 말처럼 간은 침묵의 장기이다 보니까 간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하여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간이 고통의 침묵을 깬 순간 치료할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몸을 다스리는 법을 올바로 알아서 항상 몸을 보호하고 사전에 방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